국회에서 지금 국조특위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김성훈 경호처장이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내용 소개한 게 있잖아요. 작살회, 작살 낚시 의혹. 이게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진해에 휴가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이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뭐 화롯집에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걸 그것도 찍어서 이게 바로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네. 김성훈 차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전문가인 박 실장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 회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화로를 공수했다고 박지원 원장이 얘기했는데 정확히는 저도 좀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확히는 진해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도 근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맥락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두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가두리라고 해서 뭐 김양식장이나 큰 이런 건 아니고 조그맣게 바닷가에 약간의, 왜 그러냐면 물고기 화로 잡아다 풀어놓으면 도망가잖아요. 바로 못 도망가게 한 것이지 이걸 뭐 가두리 이런 표현들이 뭐 일부 사실과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본질은 여사가 작살로 막 잡은 회가 피가 빠져서 맛있다라고 김성훈 차장에게 얘기하자 그러면 하고 퍼포먼스는 아니죠. 실제 그런 척을 한 겁니다. 화로를 사다가 바닷물에 풀어놓고 경호관이 작살로 잡아서 그걸 동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여사에게 보여주면서 여사님이 좋아하는 작살로 잡은 회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쳤다는 게 본질이고 영상도 있는 거예요? 그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을 그러니까 여사한테 보여준 건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네. 본인들이 찍고. 근데 풀샷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가두리 회가 못 도망가게 잡아 산 회인지가 들통날 수 있으니 그래서 풀샷은 아마 안 찍었을 거고 클로즈업 샷을 해서 작살로 잡는 장면 찍어서 여사에게 보여줬다. 여사에 대한 심기경호, 과잉충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사실은 이건 일종의 가십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바 있잖아요. 대통령은 V1이었고 여사가 V0였다. 실제 대통령 근처에 있던 많은 분들은 내가 목격하기도 사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구속도 있지만 V0는 여전히 관저에 있고 V0의 심기경호를 화로를 사다가 작살로 잡은 쇼까지 보여줄 정도의 김성훈 차장이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일단 관저 경호처가 많은 무기까지도 가지고 있고 또 대다수의 수백 명의 인원으로 어떤 집행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살 김성훈 경호차장은 참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엄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작살로 회를 잡고 그거 동영상 찍은 거 이런 것들이 경호처 업무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아부하고 칭찬받고 또 승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좀 사실관계 그냥 얘기해주고 밝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사실 뭐 나온 얘기를 보면 거의 이벤트 업체 수준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벤트 업체. 이벤트 뭐 풍선 얘기도 있고 뭐 그렇죠. 이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한남기 얘기예요. 한남기. 아 참 웃는데 이걸 웃어도 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각 잡고 얘기를 해요? 작살로 물고기 잡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엄중한 표정으로 해요? 웃으면서 좀 농담처럼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성훈 차장의 기획력은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기획력. 네. 원래 업무에 대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말로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특히 윗사람에게 그런 걸로 잘 보이는 능력은 탁월하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된 사실인데 제가 김성훈 차장의 군대 동기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군대 때부터 그랬다. 예. 오랜 기획력이다. 예. 이거 이제 확인이 안 된 거고 인신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구체적으로 그 사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아무튼 그분의 얘기가 군대 때부터 그러더니 지금도 그렇군. 그런데 피부도 그대로군. 이란 말을 하더군요. 후자는 부럽다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2년 전에 있었던 거 윤 대통령의 생일 잔치로 하면서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
뭐 개사에서 헌정곡까지 불렀다고 해서 원곡자가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에다가 군 장병들까지 동원해서 뭐 장기자랑 2달 넘게 연습시키고 경호처에서 뭐 사전 심사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 차장이 생일잔치 동원된 거 아니고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다. 이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아니 그러면 왜 대통령 삼행시는 왜 하고 이 헌정곡은 왜 불렀냐 합창은 왜 하냐. 그러니까 그냥 한 코너였다라고 했더라고요. 하늘이 내려주신 성지영 앵커님의 지도력 하에 우리 뉴스 바사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참 패널로서 너무나 기분 좋고 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아부하려고 그런 거죠. 뭐 했겠어요. 이런 식의 아부를 통해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승진도 할 수 있고 권한이 더 확대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한 건데 과해요. 그냥 생일 케이크 하나 드리면서 아유 여사님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경호처 요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을 경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훈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정리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연습하는 동안 경호 업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홀했을 거 아니에요.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과연 경호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님이 지역별로 배분을 했다면 한남 2구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주시고 마포 3구역에는 성지영 앵커를 내려주셨다. 이러면 좀 더 구체적이 되나요? 역시 한수 위십니다.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제가 항상 근데 후배들에게 밖에서 얘기했던 PD님이 약간 좀 째려보시는데요. 아, 그래요? 왜 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서미란 하느냐. PD도 내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소미란 PD님도 내려주시고 제가 후배들에게 항상 점은 디테일하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게 맞네. 네, 가장 디테일한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경호 업무에 소홀히 했냐? 당연히 소홀히 했죠. 근데 한 가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합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거기 합창하신 분들이 다 경호원들은 아니다. 전문가들을 따로 돈 주고 샀다. 그래서 석 달 전부터 훈련을 같이 해서 경호관들이 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노래 부르는 분들을 샀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 그럼요. 그래서 뭐 화음을 맞춰야 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비밀 엄수 조항을 해놓고 그럼 그분들이 뭐 자원봉사 오진 않았겠잖아요. 별도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곳곳에 들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무술 시범을 보이는데도 경호관들은 바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같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707이라든지 다른 부대 일원들도 동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요거 이제 뉴스에 나온 대목인데 이분들에게 돈이 또 지급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동원을 받아서 같이 했고 또 그런데 이분들이 대통령이랑 나중에 다 수고했어 그러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때는 또 다 경호관인 척 하려고 실제 외부 인사인데 경호관 누구 이렇게 약속을 다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대통령을 기만한 거예요. 네. 그런 일까지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돈이 안 들어갔다 이쪽에 김성훈 차장이 그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앞서 이제 음원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합창 공연을 할 때 외부 인사들이 전문 가수들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돈을 지급했고 이건 뭐냐 다 예산에서 경호처 예산이든 이런 데서 지급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조특위에서 나온 의혹 중에 하나가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 차장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비화폰을 이제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S20 5G 모델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 이게 대통령 내외 포함해서 총리 장관의 비화폰 전화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비화폰 서버 확보하려고 압수수색 시도 중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 경호를 이유로 들어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밝혀지는 거 보면 김성훈 차장이 고소영장이 반려된 거가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하루속히 좀 영장 내용을 좀 보충을 해서 검찰에 구속영장 발부를 다시 재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죠. 비화폰을 왜 줘요? 국가 기밀을 다루는데 외부로 도청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 쓰는 거 보니까
멋있네. 비아폰도 쓰고 나도 하나 줘. 이래서 줬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아폰으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가 관건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참 지급을 받았다면. 문제가 많네요. 여사가 비아폰으로 장난 전화했을 것 같지는 않고 국무위원들이 비아폰을 다 지급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사가 비아폰으로 통화 기록이 남지 않게 국무위원들과 국정을 혹시 논의했냐? 여사의 국정 개입은 여러 모에서 나오는데 실제 국무위원과도 논의했냐? 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 계엄 관련된 기록에 대한 경찰의 증거 확보 작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무력을 동원한 거잖아요. 사실상의 무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아마 영장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없다라고 서부지검 검사가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계엄 관련 중요 기록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이거는 지금 이 우리가 45년 만에 일어난 계엄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인사가 방해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성목 권한대행이 좀 행동을 취할 그럼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